네, 이 시간은 이제 국적법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법도 여러분 이제 워낙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죠. 근데 조문의 내용은 많지 않은데 조문이 좀 이제 어려운 편에 속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늘 부담을 갖는 조문 중에 하나예요. 어, 자, 1조부터 쭉 봅니다. 이 법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이 되는 요건, 이게 이제 국적이에요. 국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라. 이렇게 이제 헌법의 근거에서 이제 단행법으로 국적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여기 이제 부 and 모가 아니라 또는이잖아요. 그래서 부 또는 뭐 둘 중에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는 이제 유복자라고 하죠. 이런 경우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사망했어. 그 사망 당시에 부가 아버지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모는 이제 외국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생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데 아버지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사망했지만 사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 국적을 취득해요. 생모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그리고 이제 혼인 중에 부부냐 아니냐 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제 부모가 국적이 이제 모두 이제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이게 이제 속지주의를 가면 거예요. 속지주의.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속인주의, 혈통주의예요. 속인주의 또는 이제 혈통주의. 그리고 이제 부모 양계. 과거에는 부계였는데 이제 아버지의 국적만 받는데 부 또는 모.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대한민국이냐, 외국이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다, 국적이 없다 그런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그런 경우 이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속지주를 가미한 거고. 자, 그다음에 2항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이 버려진 아이예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추정한다. 이게 간주가 아니에요. 간주가 아니라 이제 추정이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간주보다는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실의 입증에 의해서 이제 번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정. 그다음에 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이게 이제 후천적인 국적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외국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서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 갖추면, 자 여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이걸 주의하셔야 되죠.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성년은 19세부터인데 미성년일 것,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돼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2조 1항에 따라서 이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제 출생 시 그러니까 이제 출생과 동시에 이제 우리 국적 취득하는데 이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이제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대개는 이제 아버지가 대한민국 남자인 아버지가 이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이제 현지처 그런 사이에서 이제 사실상 혼인관계 속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이렇게 도망온 경우들이 있죠. 무책임하게 양육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이제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따이안 뭐 코피노 이런 애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출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인지를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국적을 취득해 하려면 이때는 신고하면 돼요. 신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지한 국적 취득 미성년이어야 되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거. 그럼 이제 허가 받을 필요 없이 허가가 아니라 신고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자주 나오는 조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2항의 1항에 따라 신고한 자 신고를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자, 그다음에 귀하 이제 4조 후천적 국적 취득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 귀하죠. 귀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이거는 이제 허가예요, 허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항을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은 귀화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5조부터 7조까지 귀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제 귀화를 허가한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의 이제 1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이 국민 선서 제도가 도입이 됐죠. 국민 선서를 하고 귀화 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연령,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 선서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그래서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 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사항, 법무부 장관은 사망 법문에 따른 국민 선서를 받고 귀화 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 선서 이제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사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5조 보면 이제 이게 일반기하예요.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조, 이게 이제 간이기하고 7조가 특별기하예요. 6조, 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 5년 이상이죠. 아주 기본적인. 작년에 3년이라고 해서 서울시 시험에도 나왔어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 주소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이제 1에 2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제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전에 이런 건 없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영주권, 그 다음에 이제 국적, 외국에서 이제 시민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성년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성년일 것. 그 다음,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출 것.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제 국어 능력,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또 6번째 추가된 게 이제 귀화가 하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 질서에 공공물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이제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 6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돼요. 일반 기하 요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 품행 단정, 이게 이제 명확소 원칙이 위배되지 않느냐. 작년에 이제 그 판례가 시험에 나왔는데 명확소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제 품행 단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제 재량이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서 이 요건을 모두 갖춰도 그래서 이제 불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량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해서 귀화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인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기하 요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여기 이제 3년 이상이죠.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5조 1호, 1호의 2, 5조 1호가 이제 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호의 2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이 없어도 이제 5년 아니어도. 그 대신 이제 요 셋 중 하나에 해당돼야 돼요.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그 외국인인 자녀가. 그러니까 이쪽 대한민국과의 이제 관련성이 그나마 있는 거예요. 순수한 외국인보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요건은 갖춰야 돼요. 5조 2호부터 이제 6호까지 나머지 요건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인연이죠. 대한민국이 고향이야. 출생을 대한민국에서 했다고 다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 또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이런 이제 외국인인 이런 경우에 이제 3년 이상만 이제 주소요건을 갖춘 주소요건을 완화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호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이제 성년 보통 이제 입양은 이제 미성년 꼬맹이 입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년도 이제 입양을 할 수가 있어요. 입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미성년 진짜 전형적인 이제 미성년 입양이면 그건 특별기하 사유예요. 근데 성년 입양의 경우는 어찌됐건 우리 국민의 양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좀 배려를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 항은 이제 혼인에 의한 이제 간이기하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조 1호 1호의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도 역시 이제 주소 요건, 영주권 이것만 이제 좀 완화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갖춰야 돼요. 자, 보시면 그 배우자 혼인 상태,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적 부부 관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할 주소가 있는 사람,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그러니까 2년, 1년 파격적인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만.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상 혼인 상태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일반 기합, 일반 간이 기합보다 좀 완화돼서 2년 또 3년 이상 경과된 커플은 1년 이상 주소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혼인에 의한 간이 기합 가능하도록,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걸 3년으로 바꿔서 내기도 하고, 아시겠죠? 이거 이제 여기를 2년으로 바꿔서 내기도 하고. 그리고 3호는 1호, 2호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인 상태로서 2년, 1년을 채우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막 가출한다든가 실종된다든가. 근데 그 배우자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호, 2호 자녀 기간, 나머지 기간은 채워야 돼요. 채웠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1호, 2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호, 2호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거. 또 자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본회의 기책 사유 없이 채우지 못한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혼자서라도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간이기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서 시집 오고 필리핀에서 시집 오고 이런 그 외국인인 배우자, 그래서 이제 뭐 폭행으로 또 남편이 실종돼 가지고 사실상 근데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경우들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배려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특별기합니다. 7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는 있어야 돼요. 주소. 기간은 요구되지 않아요. 뭐 이제 1년 이상도 요구되지 않아요. 주소가 있는 사람은 5조의 1호, 1호의 2. 그러니까 이제 5년 아니어도 영주권 없어도, 또 2호, 또 이제 성년 아니어도, 또 4호 생계 유지 능력 이런 거 이제 없어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머지 품행 단정이라든가 기본 소양 이런 것들은 갖춰야 돼요. 이런 걸 갖추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더 특별히 완화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건 갖추지 않아도 되는데 나머지는 갖춰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 세 가지가 있는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과거에 국민이었던 그런 경우는 간이기 하고,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전에 입양된 대한민국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미성년 입양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성년 입양은 간이기하로 가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막 히딩크 감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공로가 있는. 또 그 다음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여러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이제 동계 우리, 그래서 아이스하키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좀 개최국인데 좀 여러 가지 선수층이 얇고 해서 이 체육 분야에서 이제 특별기하로 우리 이제 국가대표가 된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주소만 있으면 돼요. 뭐 기간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기하 사유 세 가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반 취득.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돼요. 성년인 경우는 안 됩니다. 부 또는 모가 귀화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이제 역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미성년인 외국인 자녀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그 이제 요건 심사는 그 부 또는 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이제 수반해서 그 미성년인 자녀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9조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은 이민 가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우리 국적을 상실해 버린
지금은 그래서 외국인이 돼버린 과거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이런 경우. 그게 이제 국적 회복 허가예요. 근데 이 항에 보면 법무장관은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한다. 재량이 없어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병역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출제된 적이 있다 이거죠. 이건 이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4. 대한민국 국가 안정 또 질서 유지 공공운을 위해서 법무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다음에 3항. 1항에 따라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회복 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다. 다만 법무장관의 연령, 신체적, 정치적 장애 등으로 국민 선서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이민 갔었는데 뭐 알츠하이머 이렇게 걸리고 해가지고 고향에 와서 이제 노후를 보내고 또 고향에 선산에 묻히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항 법무장관은 사망 법문에 따른 국민 선서라고 회복 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 선서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공관장,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사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 뭐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했고요. 그다음에 수반 취득에 관한 것도 이제 이 준용, 그 이제 미성년인 자녀 이런 경우 회복 허가할 때도 수반에서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10조 국적 취득자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자, 1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1년 6개월로 이제 틀린 집으로 많이 냅니다.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 이제 우리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이 이제 우리 국적을 취득했으면 기본적으로 양다리 걸지 말자. 포기해야 되는 게 원칙.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그냥 쿨하게 포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법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장관에게 서약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복수국적이 이제 보유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1. 기여허가를 받을 때 6조 2항1호 혼인에 의한 간이기하죠. 2호 또는 7조 1항 2호 3호 역시 이제 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이제 우수 인재여가지고 이제 우리 국적을 취득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고 또 외국인 우수 인재곤 한데 하나만 선택을 받고 일체 복수국적 여지가 없으면 상당히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날 이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융통성을 부여하고 또 그래야 이제 우수 인재 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국적을, 그리고 이제 인구수가 곧 국력이고 하기 때문에 국적법을 자꾸 완화하고 이제 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에요. 자, 이런 경우 이제 법무장관에게 이제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다음에 뭐 구조에 따라 회복 허가를 받은 자로서 7조 1항 또 이제 2호 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자, 또 우리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계속 거주하다가 구조에 따라 또 회복 허가를 받은 자, 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구조에 따라 회복 허가를 받은 자, 그러니까 다 이제 외국 국적이 있는 이런 경우들이에요. 또 그다음에 본의 뜻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의 법률 제도로 인해서 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법무장관에게 서약하고 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이제 행사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보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항 1항 또는 2항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1항이건 2항이건 어느 하나에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재취득. 자, 10조 3항에 따라 지금 1항 2항에 따라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따르지 않으면 이제 상실되는데 그 후 1년 내 외국적을 포기하면 법무장관에 신고함으로써, 이게 이제 또 허가받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한번 이제 허가받은 사람인데 1년 안에 이제 외국적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액션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상실돼 버리면 다시 이제 5년 요건 충족해라.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취득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이때는 이제 1년 안에 포기하면 돼. 포기하면. 그럼 이제 다시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아까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과 더불어서 신고만 하면 되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다 허가인데. 그래서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다시 이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국적자 법적지 11조에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항 복수국적자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그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장의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분한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법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여기도 이제 중요 조문이에요. 자, 만 20세가 되기 전에 20세 되기 전에 복수국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 13조 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요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그 기간이 이제 경과되면 우리 국적 상실이었는데 지금은 또 선택 명령을 해줍니다. 자, 단 이제 10조 2항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입세 전이냐 입세 후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항 1항 법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업. 남자는 이제 18살 되면 이제 신체 검사 받고 이제 이 병역 준비역에 편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이제 군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근데 이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 3개월 알아두세요. 3개월 이내는 하나의 국적을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3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사망,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사망 각호가 뭐냐면 이제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현역이나 이제 예비역이나 보충역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학교 다니고 살고 이런 애들은 그냥 이제 3개월 이내에 그냥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우리 국적 이탈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망에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이건 이제 전형적인 원정 출산이에요, 이게. 원정 출산의 경우는 선택권이 없어요. 아시겠죠? 전형적인 이제 출산에 임박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속인주의하고 외국의 속지주의 때문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복수국적자 될 수 있어요.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요 3개월 동안은 좀 자유로워요. 이거는 이제 이 원정 출산에 의해서 태어난 경우는 이 3개월 이내에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3개월 안에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망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원정 출산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때만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군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탈할 수 있어요. 원정 출산의 경우도. 이제 그건 이제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서 현역이건 상근 예비이건 보충이건 대체역. 대체역이 도입이 됐죠. 대체 복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게 인정되다 보니까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개념으로는 이제 제2국민역이에요. 그냥 바로 이제 민방위로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돼서 병역 문제를 해소해야 이탈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13조. 대한민국 국적 선택 절차. 복수국적자로서 12조 1항 법문에 규정된 기간 내. 그러니까 20세 전이면 이제 22세까지. 20세 이후면 그때부터 2년 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국적 보유가 또 가능해요. 근데 이 항에 보면 복수국적자로서 12조 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후에 대한민국 국적 선택하려는 자는 그때는 포기해야만 법무장관에게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된 기간 내에 복수국적도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12조 1항 그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12조 3항 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항 1항 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느냐. 원정 출산이죠. 역시 이런 경우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4조 이탈 요건 절차.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면,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이제 또 이탈 이런 걸 쉽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항을 보세요. 1항에 따라 이탈 신고를 한 자는 법무장관의 신고를 수리한 때 상실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4조 2 선택명령. 이게 또 이제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런 선택명령 제도가 없었어요. 복수국적자를 배려하는 거죠. 법무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12조 1항 또는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예전은 그러니까 20세 이전이면 22세까지 20세 이후면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우리 국적 상실이었는데 지금은 선택명령을 또 하는 거예요.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2항 법무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10조 2항 13조 1항 또는 같은 조 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6개월 내에 이제는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 하나 선택해라.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어요. 3항 1항 또는 2항에 따라 선택명령을 받은 자가 그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그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항 또는 2항에 따라 선택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 그냥 우리 국적이 이때는 상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택명령 규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 14조의 3 법무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거쳐서 국적 상실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 출생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우리 국민인 경우는 상실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후천적인 그런 이제 복수국적자일 때 청문을 거쳐서 상실 결정할 수 있고 국가안보 외교관계 국민경제 등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을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 상실. 그 다음 14조의 4 복수국적자 통보 의무 공무원이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장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5조 역시 15조 많이 출제되는 조문이에요.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에요. 법무장관의 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신고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게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 외국인과 혼인으로 그 배우자 국적 취득, 외국인에게 입양돼서 그 양부 양모 국적 취득,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 취득,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로서 그 외국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이제 6조 7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이런 경우 봤죠. 혼인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인지. 근데 반대로 우리 국민이 이제 외국인에게 이제 결혼 시집 장가 가가지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외국인의 입양이 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입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또 외국인은 부도모에게 인지되고 우리 국민이 이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혼인 입양이 먼저예요. 혼인 입양. 여기 이제 자진해서 외국적 취득은 그냥 그 국적 취득 자체가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외국적 취득한 때 우리 국적 상실이고 이양은 혼인 사랑이 먼저예요.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는 외국인으로 살아갈 건지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갈 건지 정체성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6월 내내 이제 신고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를 해두면 일단 이제 12조로 가가지고 20세 이전이면 22세까지 20세 이후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이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소급해서 그 외국적을 취득한 때 소급해서 우리 국적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랑은 이제 외국적 취득 자체가 목적일 때는 다 고민하고 이제 외국적을 취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국적 상실인데 혼인 입양 인지 이런 경우는 보유 의사가 있다는 뜻을 6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적을 취득할 때 소급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1항과 2항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만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6조 국적 상실자의 처리. 1항 대한민국 국적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3항 법무부 장관은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 상실 신고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 등록관서와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17조 이제 관보고시.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8조 국적 상실자 권리 변동. 자, 이것도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 국적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특히 이제 2항이에요. 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요 3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3년. 이거 막 1년으로 내는데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국적법은 이런 이제 숫자가 중요해요. 국적법은. 자, 그다음 19조 이제 법정 대리인 하는 신고. 이 법에 규정된 신청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이건 많이 나오던 건 아닌데 작년 이제 국회직에 한번 나왔어요. 15세 미만이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여 일을 행한다. 15세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0조 국적 판정.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21조 허가 등의 취소. 법무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 그래서 이제 위장 결혼에 의해서 귀화가 국적 회복허가 또는 국적 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 허가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이제 지금 기간에 대한 이제 규정은 없죠. 이 취소권 행사 기간을 두지 않는 거 이제 위헌 아니냐 다퉜지만 이제 합헌 결정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나왔던 판례고요. 그다음에 뭐 수수료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기관 등의 협조. 법무부 장관은 국적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기관장이나 관련 단체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조사, 신원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법무부 장관은 국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장에게 다음 각호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 경력 정보, 수사 경력 정보 등등. 그다음에 이제 권한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적법은 자, 내용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귀하 허가, 일반 기하, 간이 기하, 특별 기하, 그리고 이제 복수국적 허용되는 경우 또 선택 명령제도 도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제 역시 여기도 이제 기출된 또 자주 출제되는 범위 내에서 나오고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조문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조한 것 중심으로 또 기출문제에서 자주 보이는 조문을 중심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